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감 기간은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사무국장 유윤건, 자치경찰 행정과장 송갑순, 네, 자치경찰 정책과장 안현동.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도 도입 초기 정착 과정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근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송갑순 자치경찰 행정과장입니다. 안현동 자치경찰 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회의를 18회 개최하였으며 심의 의결 40건, 보고한 건 48건 등으로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중부서등 3개 경찰서, 7월에는 동부서등 2개 경찰서와 일산, 진화 여름 파출소 등 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의 심벌인 BI를 선정하였으며 각종 홍보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 및 공동 추진 상황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정한 자치경찰 인사 및 사기 진작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경찰청 개작, 경찰서 과장 및 보직 경감의 전보와 경감이하 징계 및 경사이하 승진 등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보인사 37명, 경감이하 승진 임용 42명,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위원 제시 23명 등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과 지구대 파출소 직원 1,538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유공자 포상은 시장 표창을 비롯한 총 136점으로 위원회 출범일 경찰의 날 등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년 8월 자치경찰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위하여 금년 7월 해오리 순찰대 25명을 구성하여 범죄 취약지역 순찰과 주거, 거리, 환경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번의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문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부서의 주요 시책 성과평가는 울산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3개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수행능력평가는 5개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11월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제 홍보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주요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확대 등 총 8건의 안건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성과 영상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지역방송사,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등 자치경찰 사무 협업 우수 사례를 상반기 4건, 하반기 3건을 선정하여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SNS, 자치경찰 활동 사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치경찰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확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통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여 자율방범대원 통합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를 경찰청에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5건에 대한 개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청렴, 인권의식 교육으로 반부패, 청렴경찰, 시민인권이 최우선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자치경찰제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울산경찰청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범죄 다발 지역 6개소를 선정하여 12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건강국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주치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신질환자 보호 조치는 177건이며 주치자 응급센터 보호 조치는 1,206건입니다. 도박, 사행행 행위 등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알선 사이트, 성매매, 유흥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을 통하여 지역사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게임장은 22건, 성매매 등 풍속업소는 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여성 청소년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보호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정책 토론회를 통해 22개의 실효적인 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며 11월에 종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입니다. 은퇴한 인력을 활용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과 청소년을 선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5명으로 121개 교에서 아동지킴이 활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 모델 개발은 울산 여성가족개발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교정 절차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12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학교, 가정 밖 등 38건의 유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쉼터,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선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안전속도 5030 운영구간 내 불합리한 제한속도 개선 및 상습 정체구역 개선, 시간대별 최적화된 신호연동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 등 보행자 보호시설물 전수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교통약자가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고액 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네.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감사 요구 자료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요구 자료를 보면은 사실 우리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관내 외 출장 경비 내역해서 이리 왔더라고요. 사실 경비 내역 왔는데 정말 이걸 보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21년도에 위원장님이 세 번을 관외를 또 대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네. 경비 내역을 보면은 그냥 출장비 6만 400원, 또 북구에 갔을 때 10,000원, 서울에는 143만 3,700원 이래 적어왔더라고요. 이거 적어왔는데 사실 제가 뭘 했는지 또 그것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내역이 참 이런 걸 감사 내역이라고 주는 거 했는데 상세의 내역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143만 3,700원을 썼으면은 거기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상세 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6회 다녀오셨더라고요. 6회 다녀오고 국장님이 3회 다녀왔는데 이거 하나 이래 주시면서 다녀왔는데 뭘 감사하라는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상세 내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7월 5일 날 저도 참석했지만은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네. 세미나 좌장으로 우리
오문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6분이 계셨는데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뭐 세미나에 지출된 나간 건 없습니까? 세미나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 이후 지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세미나 참석자들 뭐 경비를 안 줍니까? 그 뭐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발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출들을 하죠. 지출하면 지출 예액을 줘야죠. 맞다 아닙니까? 네. 지출 예액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생산 문서 목록을 줄라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목록을 그냥 쭉 이래 나열해 놨습니다. 이거 나열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서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러면 내가 뭘 보고 감사하라 말입니까? 어디 초등학생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나열을 쭉 읽어보고 이건 뭐 지금 내보고 읽어보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책상 구입을 했으면 책상을 뭐를 샀다 또 그 얼마에 샀다 이것도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사실 이 공영 차량 주차료를 썼다는데 어디 주차했습니까 이거 어디 주차비 나갔습니까? 그것도 참 이 뭐 1년 받고 지금 1년 좀 지났죠? 네, 1년 6개월. 이래가지고 감사 자료라고 덕 주니까 제가 참 이걸 우리 보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가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자료 재요청하고요. 네네. 지금 해봐야 우리가 보통 뭐 지금 1년 막 지났으니까 크게 뭐 자료는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 10월 29일 날 우리 이태원에서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저도 사실 의무경찰 우리 대한민국 2기 출신으로서 다중운집 혼잡 경비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찰에서는 지금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이게 완전 지금 조각 나 있습니다. 그죠? 조각 나 있다 보면은 이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다중운집 혼잡 경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국가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그 법률로 보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에 그 경찰의 사무를 얘기하면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를 자치사무로 다 분류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통령 영과 그리고 그 중앙에서 제시했던 표준 조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그 직접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긴급 구조 지원, 교통 안전 관리 지원 업무로 다 사실은 자치경찰에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다중운집 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경비교통과에서 그리고 경비과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비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로 다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 업무는 국가경찰이라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자치경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참 이 자치 기능이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봐서는 이 소통의 중심이 아예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요.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번에 안타깝게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수사 진행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재난안전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비롯한 경찰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어쨌든 조금 더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어떤 제도 정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경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고 싶고 이번 기회에 전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제를 없애거나 법률 정지하는 방안을 우리 국회에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자치경찰 3을 1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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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
떠드는 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이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 하나 원인이 또 뭐냐면은 지금 우리 울산시 자치만 해도 지금 자치경찰 내 안에 한 지붕 안에 3가족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듭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은 시청에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또 발령받아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고 자치위원회에서 또 근무하고 계시고 그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라는 게 행정 업무와 치안 업무를 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실은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지금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어쨌든 내부에서 그런 불협화음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이후에도 이게 자치경찰제가 조기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로 초반에 이러저러한 그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연 57, 8억을 쓰면서 지금 시청에서 발령받아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급여를 나가죠. 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 경찰청에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은 또 경찰청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급여가 나간단 말이죠. 맞죠? 네. 참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정착이 좀 빨리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애초에 그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사나 예산 관련돼서 사실 많은 권한들을 애초에 법으로 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소관하고 있는 법이 자체를 경찰청에서 이 법을 소관 업무로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을 주관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고 그랬을 때 단체장의 권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들로 시급하게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제가 거명했지만은 우리 자치경찰 이 자체가 참 아직 시기적이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사실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 국가관을 갖고 근무를 쭉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경감승진 경정승진 이렇다 하면은 그 부서의 그 서장님이라든지 그 부서 직원들이 와서 임용장을 주면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와서 턱 하니까 이거 정말 자기들은 희생나신 분이 와가지고 말이야 축하한다고 이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저는 사실 너무 아직 아니라고 홍보도 안 됐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얘기하셨던 대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다 진행들을 하고 사실 임명장을 수여하는 역할들의 일부를 자치경찰위원장과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들이 돼야 되겠지만 인사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참 빨리 좀 이렇게 정착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서울 정말 이태원 사건 정말 그 사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진짜 사고 아닙니까? 사고인데 우리 자치경찰 위원장님은 그럼 울산에 그런 사고가 혹시 있는 장소를 혹시 어디 파악해 봤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의 때 실제로 다중집 시설과 행사 관련돼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점검들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연말 행사라든가 연초의 관절고 행사라든가 아니면 중구에서 진행되는 이러저러한 행사와 관련돼서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치경찰 사무도 아니다 좀 불분명함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후 진행되는 회의 과정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들을 하면서 자치경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치경찰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뭐 아직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년 6개월 되면서 누군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립니다. 이제는 경찰들이 쳐다보는 시선들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전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중심으로 일을 했다라면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회적 약자 동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주변에 있는 울산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기간들이 빨리 단축되는 것들이 지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면은 우리 자치경찰이 뭐 지금 현재 너무 시기적으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정착을 하려면은 많은 홍보와 네. 그 시민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추가의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 전에 우리 위원장님. 네. 지금 이장걸 의원님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요거는 뭐 영수증 처리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아니면 담당자분들 누가 담당이 어디십니까? 출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김태근 위원장 관내 출장 아까 3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 지급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 내역하고요. 세미나 얼마 전에 했을 때 그 지출된 지출 내역 상세 자료, 이거 물품 구입 및 다른 그 품목들 일체 구입했던 그 상세 내용들, 그 부분들 좀 빨리 좀 취합을 좀 하셔가지고 아마 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들은 뭐 영수증 처리 다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니까 지금 얼른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뭐 팩스를 보내시든지 받으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있는 중간이라도 그 김태근 위원장께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 추가 또 이장걸 의원님 질의 있을 때 질의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몇 쪽이야? 여기 1쪽에 보시면은 네. 그 2022년도 세출 예산 편성 내용 및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집행 현황을 어느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집행 현황.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9월 말까지는 예, 예. 알겠는데 네. 이 9월 말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당초 예산서를 이래 보면은 예. 이 보면은 이 부서 정책 단위 그다음에 세부 사업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9월 말까지면은 이게 어느 기준으로 이거 작성했습니까? 일단 그 말씀하셨던 그 집행 기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3천만 원 이상짜리를 주로 여기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9월 말까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률이 떨어진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그 무인 단속 장비 관련돼서는 저도 이번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무인 단속 장비 관련해서 자료나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를 한 2차례 불러서 확인들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차례 불렀던 말씀은 뭐냐면 이게 무인 단속 장비 같은 경우는 자, 예. 위원장님 네. 지금 장비라든가 네. 이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자고 지금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그 모든 것을 질의하기 전에 이 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검토가 안 돼요. 자료를 보면은 지금 뭐 무인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매뉴얼대로 이 자료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의원들이 아까 우리 이장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여기 세출 예산 이 편성 내역을 이래 받아보면은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는 거죠. 이거 아직 제가 이렇게 해도 아직 발견 못했습니까? 예상하는 거는 총액도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목별로 해야 되는 거고 그 편성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식은 저희들이 그 행자위원회에서 내려온 서식대로 했고요. 사업명은 저희들 그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집행 내역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자,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으로 했다면은 네. 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부대 경비하고는 어떤 성격이죠? 틀립니까 성격이? 과목이 따로 되어 틀려요? 있습니다. 예. 어디서 틀립니까 과목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자 과장님 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총액이 얼마고 자 우리 써놨지 않습니까? 이 네네. 지금 이 예산 제가 여기서 뭐 이 참 이런 거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이 부서별 줄이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는 정책 줄이 나오는 거고 네. 단위 나오지 않습니까? 단위 그다음에 세부 사업이 나오거든요. 이 세부 사업이 나오면은 세부 사업을 쭉 나열해 놓고 의원이 다시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때 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중복이야 중복. 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57억 아닙니까? 예산이. 네. 네. 57억인데 이 57억을 여기에 다 넣어라는 건 아니고 얘기했지만 이 세부 사업별로는 어찌됐든 간 타이틀이 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찰은 매뉴얼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우리 이거 행자위에서 자료 요구한 대로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홍보실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러면은 홍보실은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자 가져가서 홍보실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홍보실 매뉴얼대로 FM대로 해놨습니다. FM대로 해놨는데 여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아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동지킴이 활동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하고 동일 항목입니다. 자 뒤쪽에도 보면은 무인단속 장비 구매 이게 무인단속 장비 정기 검사비 자 그거 보면 집행률은 40 나머지는 제로 이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아니 우리가 집행률을 뭐 40이면 40, 50이면 50 이걸 보고 아 왜 이게 집행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그다음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동일항이야 동일항. 이 매뉴얼은 여기 보면은 홍보실 보면 딱 나와요. 요렇게 하시면 돼. 요렇게 하셔야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왜 이 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뭐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경찰이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뭐 딴 거는 잘하겠습니까? 이 단순한 자료 하나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이 매뉴얼대로 맞습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실 자료나 다른 그 부서들 자료들 좀 확인들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번 이태원 사고 보셨지만은 두루뭉실 넘어갑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매뉴얼대로 해도 사고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보면은 책임 회피성 발언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거조차도 이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받아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서류조차 틀리는 게 몇 장이 안 돼요. 이거 올라오는 게 이거. 이 몇 장 안 되는데 이거 한 번 점검 안 하고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자료 일기 네. 부분에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88만 원 그 정원 가산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 요청했는데 그때 그 상품권 구매에 대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그때 그 상품권 구매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료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는 자료 요청 받은 거는 없는데요. 상품 구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아니 구매를 했든 안 했든 묻는 게 아니고 자료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품권 구매 내역 말씀입니까? 예예. 공람은 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품권 구매 내역을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출 내역서를 상품권을 구매 안 했으면은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전달 받으셨습니까? 아니,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전달 무슨 받으셨으면은 말씀이시? 이해를 제가 예? 상품권 구매 내역에 대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 정원 가산 88만 원에 대해서 자 상품권을 구입했으면은 상품권 구입한 내용을 돌라고 했고 자 상품권을 구입 안 하고 딴 용도로 썼다면은 그 지출 내역을 돌라고 했는데 그 지출 내역을 왜 제출 안 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 거기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의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전달 안 받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 의원 자료 요구한 적 없습니까? 서류 가져오세요. 요거 지금 서류 가져오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질의 좀 하시는 중에 바로 좀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네. 우리 이장일 의원도 중요한 사안이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울산자치경찰 그 수장으로서 네. 우리 이번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찰이 미리 대처했다면은 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위원장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네. 두리뭉실하게 그 답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네네. 자, 경찰이 대처를 잘 했다면은 가정입니다. 했다면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사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좀 더 했다라면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 미흡한 점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사전에 그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운운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모일 거로 예상됐다라면 사전에 어떻게 동선이나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재난안전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수립되는 계획 속에서의 인원의 어떤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뭐 기동대나 이런 것들 배치를 통해서 좀 조절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날 그런 문제들이 좀 그렇게 안타까운 상태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도 보완을 좀 하셔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언론 보도를 이래 보면은 이 경찰 조직이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기동대가 빨리 출동했다면은 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우리가 이원화된 거 그리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원화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이 보완점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라면 사실은 이번 있어서는 안 될 사태였지만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는다라면 사실은 애초에 그 지구대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기동대까지는 생활 안전 영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22년도에 그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112 상황실도 별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생활 안전 기능들은 예전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자치경찰이 그 역할들을 좀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내서 이 자치경찰이
좀 빨리 안착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착됐으면 좋겠고 이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뭐 주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 가져왔습니까? 얘기해놨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 좀 전에 얘기로는 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이제 신용카 그 상품권 구매 내역을 있으면 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현황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거를 얘기했는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매 내역 없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권을 샀든지 안 샀든지 샀으면은 내역을 안 샀으면은 구매 내역을 그 지출 내역을 분명히 돌라고 했는데 지금 그 두 번째 항에 지금 직원이 대해 가지고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좀 이따가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상품권 구매 관련돼서 공문 저희가 발송을 한 부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니까 공문은 받았는데 우리 직원의 해석은 상품권 구매 내역이 있으면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걸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확인해 예, 예. 주십시오. 확인해 네.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으면 없으면 없다라고라도 회신을 해 주셔야 되고 있으면 당연히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없다 아니면 해당 사항 없으면 없다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신이 바로바로 좀 이루어져야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판단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좀 고찰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그리고 뭐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본의원에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경찰 이번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본청의 경찰들이 업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법으로 보면 아니요. 예, 예. 다른 얘기 네. 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소실령이 많으세요. 단답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저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님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가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관련된 업무가 주요 맞습니다. 업무라고 네. 저희 업무 보고 청취할 때 보고를 하셨어요. 네. 경찰의 업무에는 니네 할 거 없이 위원장께서는 거기 답변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저희들 책임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회피성 발언을 듣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계시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이 전체적인 조직이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과 3분화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경찰 공무원들, 우리 정무직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의 어떤 보훈 인사를 받으신 분들의 자리가 이렇게 세 분류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세 분류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런 오해를 맞도록 일어나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어느 개인을 뭐 타겟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국가 정책 시책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전국적으로 그 어떤 정부 어떤 보훈 인사를 다 발령했고 물론 전국적인 위원장님들이 경찰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좀 전에 그런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본 의원이 지금 시작을 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주요 업무가 뭐죠? 사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인 업무를 다 지금 이제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좀 뭐 시청 저는 경찰을 하다 시청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제대로 그러면 수행이 못 되고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지금 뭐 일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뭐 수행을 좀 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 자치경찰부의 당초 예산 성과 계획서에 보면은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성과 계획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이렇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여러 가지 예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성과 지표에서는 그 평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성공적 도입 안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지표는 부족하다고 그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정책 목표 미 두어 달 사례에 보면은 최근 3주 동안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뭐 만들고 하는데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해당 사항 과장님 공무원 출신이면 공무원이죠. 행정직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지금 직원들이 준비할 때 이런 거 다 검토 안 하십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책 목표 미비도달 사례가 해당이 없다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연구 용역 발주 현황 최근 3년간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업무 다 관장하십니까? 뭐 어쨌든 용역 사업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중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입니다. 그죠? 예. 자치경찰 중기 네, 발전 계획입니다. 이 경찰 관련된 업무죠. 자, 용역 기관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울산 치안 여건 분석, 설문조사,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이 용역명을 봤을 때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일단 두 차례 정도의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공고를 했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결국 마지막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재공고 유찰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 계약들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두 차례 입찰 그리고 공고를 냈었고 지금 이제 경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의 경찰학과라든지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참 많은데 예. 산학협력단에 이 산학협력단이 어느 과에 어느 교수한테 이걸 맡겨놨습니까? 울산대는 기본적으로 그 외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을 그 책임 통해서 교수가 누구냐고요? 법학과의 배미란 교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배미란 교수님이에요. 배미란 교수. 예, 또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 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가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문환 위원님은 여기 관련된 교수님은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닙니까? 오문환 의원님은 뭐 법학과 교수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에는 참여하지 이 연구 용역에 그럼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네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자치경찰 중기 발전을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예. 경찰대학도 있고 또 우리의 경찰행정학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이 산악협력단에 이거를 꼭 이렇게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도 이건 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공고를 낸 거고요. 공고에 들어온 게 울산대회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미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용역을 예, 수행했습니다. 맡아서 네, 예. 집행을 하셨다, 예, 그죠? 예. 이분에게 예산 집행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우사 저널 2022년 7월 5일자에 시연되고 자치경찰 이전을 돌아보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주민들 설문조사, 뭐 청년 정책대학 여러 기관 단체 정책 자문을 이렇게 실시하고 의견 수렴하고 뭐 차별에 대한 치안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한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치경찰제는 있어도 자치경찰관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까 좀 전에 인사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사가 개선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경찰은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청장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예, 그 의견 수렴 요청이 있었을 때 부결됐던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부결된 사건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인사에 대한 것은 경찰과 군과 이런 지휘체계에 일원화되어 있고 어떤 효율적인 이 신속과 이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치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휘체계급에 따라서 어떤 인사가 이 시장과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뉴얼에 있겠지만 그런 인사에 관여해야 된다는 어떤 개선적인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대로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의 정부 정책의 여러 기관에 울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 남으셨죠? 2024년 5월 26일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위원장님께서 후임자가 만약 오신다면 위원장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빼놓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여전히 자치경찰제에 관련돼서는 뭐 전국위원장들 보면 뭐 경찰 출신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에 맞는다라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경찰이 아닌 시민 쪽에서 맞는 것들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경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단체를 하거나 어떤 정치권과 관계되는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하는 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보훈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임기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적 공무원을 안 뽑더라도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맡으셔야 돼요. 지금 경찰 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을 내가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면 이 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셨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공직자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갈등도 있고 협력 관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이 순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내년도 당초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년도와 비슷합니까? 예, 그 정도 수준 52억 정도로 지금. 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사업 정책에 발굴하고 이런 사업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뭐 나중에 그 예산할 때 지금 말씀드리겠- 위원장님의 역할이 시장과의 어떤 코드를 잘 맞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문제 관련돼서는 심의 의결 기관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애초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독립돼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무협의회나 이런 과정에서는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임명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정말 이 위원회를 위하고 내가 이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위원장님이었다면은 제 자신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이 조직을 생각한다면은 많은 고민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직이 또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런 마음도 나는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위탁 유임 단체 기관의 예산 지원 현황 보면은 단체 기관명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연합회가 아니고 경상남도 연합회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관련돼서 이게 민간 위탁 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공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청에서 2차례 공고를 했는데 울산 지역에서 이 부분을 맡겠다라는 단체가 없어서 경남 그 노인회가 맡게 됐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그 과정에 울산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울산 경우회 이쪽에서 이 위탁 사업들을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예산이 얼마죠? 총 12억 입니까? 1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 노인회 경남 연합회에다 줍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울산 노인회 대한 노인회 울산 지회랑 얘기를 해봤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위탁을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들을 확인했는데 그 역량이 이게 안 된다라고 말이 되는 해서. 소리입니까? 이거 감사 뭐 하겠다 진짜. 잠시만요. 권태 의원님 잠시만요. 좀 잠시 좀 예, 좀 제가 좀 질의 말씀을 마무리 드릴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좀 다른 의원 문제 해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태원 네. 위원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아직 불충분하고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국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입학 기간이 어디에서 했냐면은 경우에 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국을 다 관할하고 돈을 직접 집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돈만 국비에서 내려주고 너가 좀 그 전부 다 입학 기간을 전부 다 각자 해라 이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이제 이 좀 입학 기간을 선정을 하려고 이 공모를 했더니만 울산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경우회하고 우리 자체 경우회 그다음에 이제 대한노인회 이제 울산 지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경남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경남은 자기들이 이제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인력이 12명이나 있고 장비도 갖춰지고 있고 다른 것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다가 뭐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노인지회가 있는데 노인지회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위탁할 만한 데가 맞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걸 경상남도 노인회까지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될 만큼 그 광역단체에서 도무지 저는 이러한 위탁을 하는 자체가 예산이 또 1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의원님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경찰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돈도 거기서 전부 다 받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아래도 제가 이제 경우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좀 해라. 이 우리 사무감사가 있는데 꼭 지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몇 분이나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도 지금도 사람하고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만 좀 되면은 자기들이 인건비만 나오면은 그러면 뭐 억지로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지금 집행 하는 선정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울산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려고 그런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죠? 위탁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까 연구 용역 발주했는 것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용역 후에 정책 반영, 현황하고의 사업 예산, 사업 기간, 사업 평가, 해당 사항 없음. 이건 뭐죠? 일단 연구 용역이 어쨌든 8월 말에 끝났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그리고 조언을 주셨던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상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 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에 반영된 건 뭐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돼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관련돼서 예. 그 뭐 어떤 걸 했다고요 그래? 그 책자가 있는데요. 책자를 발굴해서 그 유관기관들을 방문해서 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 교육들을 지금 1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시장님 그게 공약사 정책에 지금 반영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답변이? 뭐 그걸 넘어서 사회적 약자 그 용역을 그래 네, 예. 3천만 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네, 예. 울산대학교 법대죠. 네. 사회대 법학과입니다. 그 사회적 법과대학이죠. 법학과로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1차에 그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한 개 업체밖에 네네. 되지 않았다.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곳이었습니다. 2차 때는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 1차, 2차 그렇게 다 하고 예, 예. 그래 안 돼가 그 업체에 네, 예. 3차로 줬네 그죠? 예, 예. 참 오문환 교수님이 법대 교수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이 뭐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 관련돼서는 우리 없던 위원님 분- 네. 중에서도 울산대학교 출신이 이 법대 출신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위탁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 관련된 중기 발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경찰학과라든지 경찰대학 아니면 또 거기에 경찰행정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수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치경찰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경찰 인력을 배출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용역을 맡겠다라면 더 성과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 위원장님께 네. 말씀드린 네. 그건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 일반과 관련돼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던 바가 있어요. 아니 우리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위원님이 여기에 관련된 사회적 약자 관련된 문제 충분히 다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예, 든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예산에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 라이드 사업 네.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자치경찰사무 우수 사례, 울산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치안 지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변모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난폭한 도로 위에 뭐 이렇게 무법자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치안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 또 이게 또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이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매개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는 전체 울산 권역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저 온양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라이더들이 이게 완장의 문화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해당 지역의 청년 파출소나 이렇게 방문해 봤을 때 파출소랑은 지속적으로 라이더분들이 관계들을 맺고 있고요. 이분들이 말씀을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더니 두 기관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쓰러진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는 이 친구들이 계속 연락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일단 가시적으로는 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들 나온 건 없는데 일단 파출소에서도 그리고 담당 라이더들도 얘기했던 것들이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라이더 복장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것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는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성과 없는 지금 우수 사례 어떤 정책이다 그죠?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비꼬는 듯이 네, 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위원장님. 네. 이거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네.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네, 예. 내용을 보고 이 성과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위원장님 답변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시민 참여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문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수치로 다 당장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문화 이게 조성이라든가 이런 언제 협약을 했습니까? 협업한 적 언제죠? 이 기간이 있죠. 7월 초쯤에 했던 것 이 같습니다. 기간이 있죠. 네, 예. 울산 민간 협치 지원센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표 센터장이신 분이 이철호 센터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하고는 위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죠? 예전에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조금 알았던 관계. 시민단체 활동할 때 아신 분이 네. 있습니까? 그 단체와 또 다른 사업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저희는 어쨌든 어느 단체가 무슨 제안을 하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치경찰의 뭐 확산과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는 뭐 수용해서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단체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어떤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가 정보 시책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위원회가 존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이 경찰 행정에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찰자치위원회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본청과 이 어떤 경찰자치위원회가 이 하나의 어떤 이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어떤 그리고 또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경찰 업무의 본연의 업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원화된 경찰 이 계급 사회에서 또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 이 어떤 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각자 앉아 계시는 이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어떤 내가 어떤 이 자리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조직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역량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언제든지 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경찰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조직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제 시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난 후에 전혀 경찰자치위원회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시민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 때 저의 어떤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첫 번째 오늘 우리 위원장님 답변이 본청과 어떤 자치경찰위원회 어떤 업무 분할한다고 했는데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위원장님 답변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저리 책임 없는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는 할 말이 없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만 해줘도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아니 어떤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뭐 책임 전가를 하는 듯한
발언에 제가 좀 분노를 했습니다. 네,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 의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한 보충 질의만 정 네.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자치경찰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영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입찰이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단계로 되어 있죠, 그죠? 네네. 처음에는 이게 바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산학협력단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입찰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아까 1차 할 때도 법대만 들어왔고 2차 할 때도 법대만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이제 법대만 단독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맞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의 계약을 법대 쪽으로 넘겨줬다. 네. 요 과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업 내용. 어떤 과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책 연구 영역을 수립하신 겁니까? 뭐 신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자치경찰 중장기 비전,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던 거였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자치경찰 제도라든지 네. 울산의 치안 여건, 네. 사례 조사 분석,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네.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네. 그런 비전에 대한 이제 과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죠? 네. 전체적인 과업 내용 분야들을 보면 과업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법대하고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대는 뭐 헌법이라든 민법, 상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뭐 법학 개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과업 내용이 과연 법학과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미란 교수는 이미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전국적인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도 자기 발표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고자 했던 용역과 관련돼서는 제출했던 연구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 지역에 있는 주요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경찰과 행정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행정학과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요청들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맞는가요? 답변이 맞는가요? 일단은 응모를 하지 않으셨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정지어서 정확하게 팩트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법대 교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1차에도 지원을 법대만 했고 2차에도 지원을 법대만 했고 안 돼서 3차에 수의계약으로 법대해주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해 충돌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 본인도 이해 충돌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민단체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나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수의로 진행을 했습니까? 뭐 다른 기관들이 한 두세 개 기관이 들어와서 입찰을 했다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수의를 줄 때도 마지막에 법대에 수의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해충돌 관련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도 왜 마지막에 또 수의 계약을 줄 때는 자치경찰위원장 아래 소속되어 있는 자치경찰위원이 지금 오문환 교수 아닙니까? 그 오문환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데 단체가 학교가 어딥니까? 울대 법대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 용역 3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하면서 1차에도 법대 혼자 지원해, 2차에도 법대 혼자 지원해, 3차 안 되니까 법대 수의계약을 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뒤에 오문환 교수님이 법대 교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경찰 현재 위원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 지적하셨던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그런 의구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스스로 그동안 해왔던 바에 관련돼서 어쨌든 양심에 따라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제보도 한번 받아보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실제 위원장님이 계시면서 위원이 법제 교수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적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권태 의원님이 아까 계속 그렇게 질의하시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돌리셔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봐요. 이 과업 내용 전체 내용들을 보면 저는 경찰 행정학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다른 말씀드린 사유 그런 부분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또 모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1차, 2차 수의계약까지 전부 다 법대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 줄 때는 또 어떻게 주십니까? 법대라고는 명시도 안 합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했다고 이렇게 딱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학협력단에서 스프레드를 해줘서 거기서 입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기관은 법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살피셔서 다음 계약하실 때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도 받지 않으시게 계약을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 2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우리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